안녕하세요. SG입시 컨설팅의 컨설턴트 강성환입니다. 네, 오늘은 교대와 사범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대, 사범대라고 하면은 교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범계열 혹은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과를 졸업해서 교직이수를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직 이수를 하게 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교사 교직 이수 과정을 밟는 것은 초등교육과 혹은 교대를 통해서 교직 이수를 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으로는 사범계열 교육과를 졸업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교직 이수 과정을 밟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교직 이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모집 요강을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모집 요강 모집 단위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 표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뭐 세이클로버 표시라던가 아니면 별표 표시라던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제 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학과들은 교직 이수가 가능한 과목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 학과로 진학 시에는 이제 사범 계열이 아니지만 내가 그 학과에서 상위 성적을 내었을 때 상위권 학생들부터 차례대로 교직 이수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사범 계열을 가기에는 지금 성적이 조금 부족한 상태다 라거나 혹은 내가 사범 계열을 가기에는 한 가지만 이제 교직 쪽으로만 선택을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망설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교직 이수도 함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에서 상위권 학생들부터,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해서 상위권 학생들부터 차례대로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진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범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이제 딱 살펴보면은 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식으로 특정 과목의 이름과 그 뒤에 뭐 무슨 교육과라는 이름이 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사범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교육학과라는 게 있어요.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교육계통의 행정직 쪽을 목표로 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타 특정 과목 이제 사범계열로 전과 혹은 복수 전공이 굉장히 특히 복수 전공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범계열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과목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교육학과로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범계열의 좀 특이한 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부터 좀 중하위권 대학까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범계열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그거는 학교의 점수대에 비해서 낮게 분포하는 이유는 이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라는 특장점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유지하는 게 있으나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그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던가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사범계열들이 대부분 그 학교의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교육과 혹은 교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갈 예정인데요. 초등교육과의 기본적인 점수대가 뭐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양대 정도 수준에서부터 좀 낮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 혹은 경희대 중하위학과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된다. 즉 점수가 꽤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가군에서는 원래는 이화여대랑 한국교원대 이렇게 두 군데서 모집을 했었고요. 나머지 지역 이름과 땡땡교대라는 이름이 붙는 학교들은 전부 다 나군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대구교대 전부 다 나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군에는 유일하게 제주대에서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한 게 생겼는데요. 나군에 그 초등 이제 교대가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가군이랑 다군에서는 초등교육과가 거의 없는 셈이잖아요. 가군에서는 2군데, 다군에서는 1군데밖에 없어서 다군의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가군의 이화여대 같은 경우 혹은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부터 이화여대가 그 통합 모집을 하게 되죠. 인문계열 통합 모집, 자연계열 통합 모집을 하는데, 인문계열 통합 모집에서 초등교육과를 따로 그러니까 자율 전공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초등교육과로는 저희가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수시에서 초등교육과 선발 인원이 미충원되었을 때 2월 되는 것은 있으나 저희가 자율 전공을 통해서 초등교육과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군에는 교원대, 다군에는 제주대, 그 다음에 나군에는 나머지 교대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교원대의 점수는 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다군의 제주대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군에 있는 상위권 교대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사범계열이나 혹은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수백 개의 학과를 제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교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나다군에서 모집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합 모집을 하기 때문에 교대 모집 단위가 따로 없어요. 통합 모집을 이제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교대로 진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이 2월 되지 않은 이상 따로 모집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가군에는 교원대, 다군에는 제주대가 유일한 초등교육과 모집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점수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군,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관연도의 성적을 유지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이제 지역에 있는 교대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합격선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80 초반에서 중반 정도, 교원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대학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380 초반에서 380 중반의 100분위 합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영어 영역 한 과목을 빼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380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100분위가 한 95에서 96 정도 과목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세 과목 내가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를 평균 냈을 때, 물론 이건 반영 비율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계산을 했을 때 과목별 100분위가 96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원을 해볼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군에 있는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373, 374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교대나 교원대도 그렇고 제주대도 그렇고 이거는 극단값, 너무 성적이 높은데 이제 하향 지원을 했거나 성적이 말도 안 되는데 상향 지원을 해서 운 좋게 합격된 케이스는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 있는 지역 교대들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대는 서울교대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380 초반, 380 한 1,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춘천교대가 부산교대나 대구교대 이런 것보다 점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교대들이 아래쪽 남쪽에 위치한 지역교대들보다 점수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점수가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그 단순히 수능 성적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교대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접이나 학생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교대들은 각 과목별로 25%씩 반영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교대가 좀 특이해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역에 대해서 성적을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해서 각각 3분의 1의 성적씩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대신에 영어는 수능 최저 등급 3등급을 맞춰야 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교대를 지원할 학생들 정도라면은 대부분 영어 3등급은 당연히 맞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의 변별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만 성적을 보겠다라는 거니까, 국어, 수학, 탐구 성적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면 지원을 해볼 만한 대학이고요. 춘천교대랑 그 다음에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아요. 명목상 반영 비율이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14.2%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28.6%를 반영을 합니다.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에서 28%씩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영역에서는 16%를 반영을 하게 되죠. 제주대랑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는 탐구를 20%, 영어를 30% 반영을 하고 국어, 수학 각각 25%씩을 반영을 하고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7.5%, 탐구가 22.5%, 나머지는 25%씩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대학, 여기는 국어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대학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영어가 유리한 학생이면은 그러면은 제주대를 쓰면 되겠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교대 정도를 응시한 학생들이라면은 영어가 대부분 1등급 아니면 2등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영어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의 격차를 얼마나 크게 주는지가 영어의 실질 변별력이 될 것 같고요. 이 실질 변별력이 높은 대학은 따로 있습니다. 영어의 실질 변별력이 높은 대학은 일단 공주교대랑 부산교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주교대랑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 100점을 주고 2등급에게는 90점을 줍니다. 10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기준을 100점,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배의 변별력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실질 반영 비율 자체가 낮은 대학은 춘천교대. 춘천교대는 이제 일단 반영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100, 95, 88 이런 아주 일반적인 그 퍼센테이지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주교대나 부산교대처럼 100, 90, 10점 차이의 1등급과 2등급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 반영 비율 자체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을 때 낮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변별력이 높다라고 볼 수도 없고 낮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실질 변별력이 좀 낮은 학교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청주교대, 진주교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던 춘천교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진주, 청주, 춘천교대 요 세 대학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영어가 1등급이라서 다른 과목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향 지원을 할 건데 영어에서 조금이라도 메리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공주교대랑 부산교대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과랑 이과를 구분해서 지원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난 이과 학생인데 가산점이나 이런 게 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가산점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산점이 아예 없는 대학들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산점이 아예 없는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문과 계열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학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일단은 전주, 그다음에 경인,
부산, 제주 이렇게 4개 대학에서는 뭐 수학 가형이나 과학 탐구에 전혀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문과 계열들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은 이제 나머지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가산점으로 좀 이과 계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은 어디냐면은 춘천교대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그 다음에 네, 요 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에 일단 가산점을 10점을 주고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과학 탐구에도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고려를 해볼 만한 곳이 이 춘천교대죠. 나머지 대학들 그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에만 10%의 가산점을 주고요. 뭐 공주교대, 서울교대,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과 탐구에 5%씩의 가산점을 주고 청주교대, 진주교대에는 수학 가형에만 5%의 가산점, 그 다음에 광주교대는 수학 가형에 3%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3%의 가산점은 사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교대 자체가 점수가 그렇게 높은 대학이 아니거든요. 하위 지역에 이제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과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좀 낼 수 있는 곳은 요 위에 있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뭐 전부 다 이과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대학은 춘천교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뭐 교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고민해야 될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군이 가나다군 3가지가 있는데 나군의 지역 교대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가나다군에서 전부 다 교대를 지원을 할 것인지 아무래도 나군에 대부분의 교대가 있다 보니까 나군에서는 경쟁률 각 대학별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률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도 큰 편이고요. 근데 가군, 다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가군, 다군에서는 어떤 지원 전략을 펼칠 것인지 사범계열로 뭐 쓰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학과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초등교육과를 지원함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은 어디인지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뭐 문과 학생들이 유리한 것, 이과 학생들이 유리한 것,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영어의 실질 변별력이 높은 대학, 낮은 대학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학생부, 그 다음에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각 대학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면접이나 학생부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 특히 면접에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1단계 3배수 안에 든다면은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내가 면접이 좀 약하다,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되도록이면은 일단은 성적 자체가 낮은 대학을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배수 선발을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교대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